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1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제 머지않아 2020년이 가고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우리가 세시풍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 저희가 썼죠. 세시풍속의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세시풍속이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세시풍속은 1년을 주기로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풍요와 안녕을 바라고 행해온 우리의 고유 풍속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민족성, 작게는 지역성을 띠고 있으면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민중들의 생활사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음력으로는 월별로 명절이 있고 또 명절마다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1월엔 어떤 명절이 있고 2월엔 어떤 명절이 있고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러한 세시풍속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고 어떤 기록을 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나라는 기록을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록을 적어놓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또는 고려사 저료라는 우리가 이런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과 세시풍속의 관계 이렇게 써 있는데 계절마다 우리는 사실은 24절기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세시풍속만 갖고 하지만 절기도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무슨 입춘, 우수, 하지 이런 절기들이 다 있는데 이런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계절 기후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기후와 우리의 풍토에 맞추어서 이런 세시풍속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절기에 따라서 그 가운데 명절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월별 세시풍속을 음력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월 달에는 설날 1월 1일 설날 있고 대보름 1월 15일이 있어요. 그리고 3월은 삼진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진날이죠. 그래서 이때는 제비뿐만 아니라 새 나비들도 이때쯤 되면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해 운수가 좋다 이런 말들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4월 초파일 4월 8일은 우리 석가모니 탄신일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옛날에는 각 집마다 등을 만들어서 불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불전에 이제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본인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 5월 5일 단오는 5월 5일이고 이거는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할게요. 여기 유두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유두는 음력 6월 6일로 우리가 요때 되면 사실 한참 더울 때죠. 음력 6월이니까. 그래서 유두라는 말은 동유, 유두목이라는 말에서 준말이 돼서 유두라고 했어요. 요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쪽 흐르는 시냇가에서 머리 감고 목욕한다는 뜻이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더우니까 더위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름철 질병도 물리치고 또 더위 먹지 않게끔 하는 하나의 풍속이 6월 6일 유둔날이에요. 그리고 7월 칠석 요것도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8월도 음력 8월 15일로서 요것도 우리가 많이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9월은 9월 9일이에요. 이때는 음력이라서 엄청 농번기예요. 수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명절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인이나 묵객들은 이때 술과 음식들을 준비해서
아주 풍요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우리 생활화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가을 되면 가을 소풍 가죠. 그리고 가을에 단풍놀이 가고, 이게 이때 당시에 하던 풍습들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생활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은 제일 상달이라고 해서 12달 가운데 으뜸으로 쳤대요. 왜 으뜸으로 쳤냐 하면 이땐 다 수확해서 아주 풍요로울 때예요.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즐기면서, 그렇게 즐기는 달로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수확이 많은 10월 달이 최고의, 우리 살기 좋은 달이다 해서 최고의 달, 으뜸 간다 해서 상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12월은 제석,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이죠. 그래서 이때는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찾아가서 묵은 문안, 안녕 잘 계신지 보고, 묵은 세배, 우리가 왜 뭐 1월 1일은 우리 설날이고 뭐 전날은 까치 설날 이런 말 하듯이, 그때 가서 12월 마지막 날 가서 우리가 묵은 세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제석이라는 제야, 우리 제야의 종소리 이런 말도 듣죠. 그럴 때 제석 또는 제야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1월부터 쭉 지금까지 본 거는 음력으로 날짜를 한 거라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음력하고 날짜 상관없이 한식은 2월 달에 동지, 우리 12월 22일이나 23일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고 해요. 요것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할게요. 또한 동지도 따로 뭐 음력 얼마가 아니라 양력 12월 22일부터 23일경이고 대설과 소환 사이다. 그때가 동지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절들을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설은 날짜는 여기 써있죠. 음력 1월 1일, 그리고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이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일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신과 몸가짐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 이거는 벽사초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속에는 차례 지내고 세배하고, 또한 설빔, 옷을 이렇게 예쁘게 이제 새로 마련해서 입죠. 덕담, 건강하세요, 뭐 오래 사세요, 이런 덕담도 하고, 복조리 걸기, 우리가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는 조리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쌀을 이렇게 씻으면 돌들도 많고 해서 꼭 이렇게 조리질을 해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런 조리를 새로 마련해서 이렇게 집에 걸어 놨어요. 복을 좀 담으려고. 그리고 음식에는 떡국, 만둣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일도 있고. 근데 이때 우리가 떡국이 흰색이죠. 흰떡이. 그 이유는 새해 첫날이라 깨끗함, 밝음 이런 걸 의미하는 의미로 하얀 떡을 만들었고, 또 왜 떡을 동글동글하게 쓸었냐 하면 우리 태양이 둥글잖아요. 그걸 형상화하느냐고 떡국을 하얀색에 둥글게 쓸어 만들었죠. 만두도 해 먹고, 놀이는 뭐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떡국을 해서 먹고, 여기도 보면 뭐 위에 고명으로 고기도 있고 계란 지단도 있고 김도 넣었어요. 이런 게 복조리예요. 이렇게 복조리를 걸었죠, 집에. 그리고 연날리기 하고, 이런 게 설날하는 놀이예요. 그리고 1월에는 다른 달하고 다르게 명절이 2번이나 있어요. 이 설날하고 이렇게 대보름이 있죠. 그래서 정월대보름을 특별히 일컬어서 대보름, 정월보름을 하는 게 1월에 새해가 바뀌고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이다. 그래서 아주 크게 생각해서 대보름이라는 말을 했죠. 크고 가득 찬 달이라서 했고, 재앙,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풍년을 비는 것으로 부스럼 깬다. 우리가 부럼 깬다라는 말을 요즘은 하죠. 그게 부스럼이 부럼이라고 요즘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보름날 뭐 땅콩, 잣, 호도 등을 깨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질병을 물리치고 종기나 부스럼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풍속을 갖고 한 거죠. 그래서 풍속으로는 달집도 태우고,
우리 쥐불놀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했어요. 선생님 때는. 요즘은 이제 위험해서 산불도 조심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풍년과 복을 기원했죠. 음식으로는 여기도 놀이에는 쥐불놀이, 더위 팔기도 있죠. 음식으로는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 기발기술. 그래서 이게 묵은 나물이에요. 이게 이제 찰밥, 오곡밥으로 해서 만든 주먹밥이죠. 이거 부럼 깨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쥐불놀이에요. 이렇게 깡통에다가 불을 해서 이렇게 돌리죠. 쥐불놀이. 이거는 볏짚 태우기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볏짚 태우기. 요거는 농악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번에 한식. 아까도 봤죠.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설날. 우리가 제일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죠.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한식이 4대 명절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래는 비바람이 심해 불의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잘못하면 불이 나기 쉽죠. 그래서 찬밥을 해놨던 밥을 먹고 이제 이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요때 이제 이 비바람이 심하고 불이 하니까 우리가 요때 이렇게 찬밥을 해서 먹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조상의 묘를 찾아서 손질하고 불을 사용하지 않았고 한식 때 이제 성묘를 하는 거죠. 지금도 한식 때 성묘해요. 그리고 음식은 밤, 대추, 육포, 어포, 나물 이렇게 한식 때 이렇게 제의를 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오 5월 5일인데 사실 이 단오는 조선시대 중종 때는 설날, 추석과 함께 단오까지 해서 3대 명절이라고 했대요. 중종 때는. 그래서 이때 단오는 모내기를 끝나고 풍년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 감기, 또 쑥, 익모초 뜯기. 이 단오부채는 옛날에 궁에서 임금님이 요때 단오부채를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러니까 여름 더운데 이제 시원하게 지내라. 그래서 단오부채를 만들어서 하사하는 그런 풍속도 있었고, 부적 만들어 붙이기 이런 거 있고요. 또 음식은 쑥떡, 준치만두, 준치국. 이게 준치만두, 준치국이 뭘까 의문스러울 거예요. 요때가 준치가 가장 맛있을 때래요. 준치라는 생선이. 그래서 준치만두나 준치국을 끓여 먹었다고 해요. 놀이는 그네뛰기, 활쏘기, 투호, 씨름인데 우리 그네뛰기도 우리 민속 뭐 박물관이나 어디 가면 그네뛰기 많이 해보시죠. 또 투호도 많잖아요. 고궁 같은 데 가도. 그리고 씨름. 그래서 여기 보면 창포물에 이렇게 머리 감는 게 있고 이게 단오부채. 그 씨름. 이게 그네뛰는 거. 지금 강릉 단오제가 엄청 유명하죠. 그런 거에서 이제 하는 지금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칠석. 7월 칠석은 이제 내용은 헤어졌던 견우. 그러니까 옛날에 옥황산증님한테 직녀라는 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녀가 이제 목동인 견우와 결혼을 했는데 둘이서 결혼해서 일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옥황산증님이 화가 나서 둘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견우를 두고 왼쪽에는 직녀가 있게끔 했어요. 근데 둘이 만나고 싶은데 은하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거란 까치하고 까마귀가 이제 거기다가 이 은하수 사이에 오작교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7월 칠석 나가서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7월 칠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까치랑 까마귀를 보면 머리에 털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 오작교 놓느냐고 다 머리에 돌을 이고 가서 해갖고 그 다음날 보이는 까치나 까마귀는 머리털이 없었다. 이런 말도 전해져 오고 있어요. 풍속으로는 칠석날 가족의 장수와 평안을 소망했대요. 그래서 이 풍속을 보면 요날 7월 칠석날 밤에 어두운 별빛 아래서 이렇게 바늘 한 쌈을 주부가 이렇게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어두운 밤에서 실을 낀대요. 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두운데 실 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딱 꼈을 때 한 번에 딱 들어간 거는 잘 보관해 뒀다가 가족 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몰래 그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도 모르게 옷에다가 이렇게 그 바늘 이렇게 꽂아놨대요. 입고 갈 옷에다가. 그러면 그거 입고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은 밀전병, 밀국수,
놀이에는 칠석요 부르기, 칠석놀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우리 집안에 무사태평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도 요때 했었대요. 그리고 추석,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가을에 한가운데 달이 아주 크게 보름달이 뜨죠. 그리고 8월의 한가운데라는 뜻을 지녀서 연중 으뜸 명절이다. 풍속으로는 뭐 핵곡식, 핵과일,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이랬었죠. 그리고 햅쌀밥, 송편, 토란탕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옛날에는 그러니까 삼국시대 신라 유리왕 때는 이 지역의 부녀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 왕녀들이 한 편씩 이렇게 맡았대요. 그래서 길쌈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을 해서 많이 짠 팀하고 적게 짠 팀이 있으면 적게 짠 팀이 뭐 음식과 다과를 준비해서 이긴 팀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날을 정했대요. 그래서 이때 부르던 노래가 희소곡, 그래서 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늘만 같이 살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지금도 우리들이 많이 듣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햅쌀로 밥을 하고 햅쌀로 송편 만들고 나물 핵과일해서 우리가 차례를 지내죠. 그리고 놀이로는 강강술래, 소싸움 놀이, 씨름, 또 둥근 보름달, 달맞이도 해요. 이렇게 성묘 가서 성묘도 하고 산소 가서 강강수월래 하는 사진, 이건 송편 사진, 요거는 길쌈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길쌈을 했다는 거죠. 이때쯤. 그래서 동지는 보면 이제 양력 지금도 12월 22일이나 23일경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만약에 이 반대가 되면 1년 중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날은 하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하지도 24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 이 유래는 악기가 팥을 싫어해서 그렇다는데 사실 더 자세히 하자면 옛날 중국 요순 시대에 공공시라는 형벌을 담당했던 신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신하가 불초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좀 하는 게 좀 뭐 부족했겠죠. 그 아들이 이 동짓날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역기가 됐다고 그래요. 악기가. 그래서 역질 귀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죽고 나서 그날 이제 그 날이 되면 이 죽은 귀신이 그 아들이 팥을 너무 살아생전에 싫어해서 그걸 쫓기 위해서 동짓날만 되면 팥으로 죽을 써서 이렇게 예방을 했다는 거죠. 쫓는 풍속, 악기를 쫓는 풍속으로 전래된 거죠. 또한 작은 설로 설 다음으로 경사스러운 날이다. 동지가 지나야만 한 살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를 잘 지내고 좀 지나면 바로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설로 설 다음으로 경사스러운 날. 그래서 동지를 지나며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해요. 음식은 팥죽을 하고 놀이는 윷놀이 이렇게 팥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제기차기 하는 거 있고 또 여기 윷놀이 하는 장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12달 동안의 우리 풍속과 명절과 놀이, 먹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세시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 다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를 갖고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